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지망생 망생탈출입니다. 이번 브이로그 영상부터는 제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목소리 없는 브이로그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제가 보는 유튜브 영상들을 분석해보니 저는 목소리 있는 영상을 주로 보더라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으셨으면 혹은 많으실 거라는 기대로 브이로그 영상 제작 방식을 바꿔보았습니다. 모쪼록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콘티를 다양한 방식으로 짜왔는데요. 가장 먼저 시도했던 방식은 글 콘티를 작업한 후에 그림 콘티를 그리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방법이 글을 쓸 때는 어떤 장면을 상상하면서 썼을 장면인데 그림을 그릴 때쯤엔 이 장면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보면서 다시 그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상하면서 연출까지 넣는 게 초보인 제 입장에서는 작업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고수하다가 며칠 전에 마니아트님께서 공유하신 콘티 짜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핵심이 되는 컷을 그리고 그 컷 앞 뒤로 설명하는 연출을 넣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시도하려고 하는 영상입니다. 이 배경을 저는 스케치업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스케치업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비싸고 이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을 또 배워야 하더라고요. 이럴 바엔 배경 그리는 방법을 익히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배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클립 스튜디오 기능 중에 퍼스자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투시에 따라서 자가 세팅되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제 눈높이가 어딘지 자 기능 자체도 저한테는 좀 어려워서 클립 스튜디오의 강좌를 활용해서 익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립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클립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강좌가 나와 있습니다. 익힌 기능을 활용해서 2.2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방을 그려보면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싶어하는 그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거 몇 점 투시죠? 2.2시 공부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게 몇 점 투시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지 가공을 거쳐 선생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네, 방사에 여쭤봤습니다. 아주 다급한 마음을 담아 한 분이라도 더 댓글을 써주셨으려 하는 바람을 담아 게시물을 올렸고요. 다음날 이렇게 댓글이 달린 모습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써주셔서요.
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하는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한 걸 기반으로 다양한 배경들을 그려보면서 투시도법을 익혔습니다. 사실 배경만 그리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낙서도 조금 했어요. 네, 여튼 이런 식으로 이거 캐릭터 빼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배경 드로잉 연습을 했고요. 방향성이 잡혔다 생각이 들어 제 콘티 작업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배경은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장면들도 빠르게 배경 작업을 진행했어요.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로우 앵글 3점 투시 같은 거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댓글 적어주신 대로 이 성은 평행한가? 어디로 모이고 있나? 이걸 생각하면서 버스자를 사용했더니 나름 할만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배경을 그리고 나면 캐릭터들을 그려줍니다. 이 캐릭터는 연필로 그릴 때보다 컴퓨터로 그린 게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다른 친구도 빠르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덜 됐습니다. 이 콘티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서요. 원래는 한 2부작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5부작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늘어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서 콘티 브이로그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망생탈출입니다. 요즘 다른 일들에 집중하느라 영상이 좀 뜸했네요. 그동안 웹툰 작업을 살짝 잊고 살았어요. 얼추 정리가 되어서 다시 리듬 잡고 작업 들어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콘티 작업 브이로그 2탄인데요. 지난 작업에서 핵심 컷 먼저 그리고 앞뒤 설명 붙이기 방식으로 진행해 봤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보니 내용이 너무 엉성한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없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만 모아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글콘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고 싶은 장면이 이미 그려져 있다 보니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써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아서 스케치 작업 들어갑니다. 전 이렇게 공책에 스케치를 한 후 이걸 컴퓨터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요. 컴퓨터로 옮기면서 식자 작업도 같이 하는데
식자 작업 시간을 따로 빼고 싶지 않아 그렇게 작업합니다. 식자 작업이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데 따로 시간을 빼서 작업하기엔 좀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막혔습니다. 이 뒤부터 회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가 회상 연출을 잘 썼다라는 글을 봐서 연휴 틈을 타 보기로 했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다음날 할 일도 미리 적어뒀어요.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느긋하게 일어나는 편인데 지금은 릴렉스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겸사겸사 샤워하면서 정리한 5월 목표도 먼슬리에 적어둡니다. 5월 목표는 1화 완성과 2화 콘티 작업, 궁극적으로는 7월까지 3화 작업 마치고 공모전 도전하는 거예요. 케빈에 대하여 분석하고 흐름 정리하면서 막혔던 부분 해결했습니다. 이제 과거 회상 후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1화 끝이랍니다. 이번 주엔 공책 스케치 마치고 디지털 콘티 작업까지 들어갈 계획인데요. 근데 지금 속도대로라면 부지런히 작업해야 할 것 같네요. 요즘 저처럼 한 템포 쉬고 다시 리듬을 잡는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딱 25년의 중간을 달리고 있으니 아직 늙지 않았다는 생각을 공유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망생탈출입니다. 이번 주 목표는 디지털 콘티까지 마무리하는 거였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못했습니다. 컷 배치하고 수집자 정리하다 보니 이미 목요일이었습니다. 요즘 따라 이거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특히 1화 시작 부분이 계속 그러네요. 처음엔 여주의 독백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존재가 옆에 있는 걸로 시작해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다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작업했던 장면들을 계속 수정하다 보니 작업 속도가 좀처럼 나질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런 시기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저는 그 과정을 지나갈 뿐이라 생각하며 견디고 있죠. 지금 영상은 동세 드로잉을 연습하는 모습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캐릭터를 걷어차는 개그컷이 있는데 그 컷에 여주 동세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컷을 다시 보니까 너무 폭력적인 것 같네. 이번 주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어찌됐든 5월 안에 1화를 완성하는 걸 목표로 다음 주엔 다시 박차를 가해보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계실 분들께 공감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지망생 망생탈출입니다. 드디어
1차 콘티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과 그 외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 해요. 저는 만화 작업 중 연출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연출이라는 게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머릿속엔 다양한 장면이 막 떠오르는데 그중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오른쪽으로 가려다 왼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합시다. 그 장면을 그릴 때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발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배경 속에 인물을 작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실제로 제가 한 고민인데요. 한 장면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모든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선택지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원래는 떠오르는 장면 중 한 장면을 고르고 일단 작업하는 식으로 하다가 이번엔 방식을 좀 바꿔봤어요. 생각나는 건 다 그려보자.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림은 다 그려놓고 보자. 이런 태도로 작업하다 보니까 그림 그릴 때 부담도 덜하고요. 그러다 보니 작업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하려고 끙끙대기보다 떠오른 장면은 일단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날은 평소랑 다르게 밝고 기분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전 보통 쓸쓸한 무드의 크로키를 좋아하는데 이날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색도 넣고 아주 밝은 텐션의 크로키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감정이 이런 식으로 그림에 영향을 준다는 걸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만화 작업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하는 일 중에서 이렇게까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작은 성과 하나하나에도 기뻐하고 누군가의 응원 한마디에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오롯이 느끼게 해주는 이 작업이 저는 꽤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리고 있는 것 같네요. 언젠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로 제가 좋아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정식으로 연재할 수 있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선화 작업 들어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작업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지망생 망생탈출입니다. 오늘은요 1화에서 이 회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 선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1화에는 총 7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의 어두운 모습과 주인공의 밝은 모습, 그리고 주인공의 친구 2명, 주인공 친구의 주변 인물 2명, 그리고 주인공의 주변 인물 1명. 이렇게 7명의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주인공의 어두운 모습 선화 작업을 마쳤어요. 이렇게이고요. 그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작업은 5월 24일 토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원래 공책에 스케치했던 밑그림을 바탕으로 1차 스케치 작업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 작업을 할 때는 이 캐릭터가 나오는 모든 장면을
한 시트지에 옮겨 놓고 그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작업 방법이 보편적인 작업 방식은 아닌데요. 경험상 컷별로 작업을 하면 캐릭터 인상이 컷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럴까봐 이런 방식으로 작업해봤습니다. 스케치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캐릭터 전신 비율이 종종 깨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율은 성인의 비율인데 자꾸만 유아틱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서 틈을 내 전신 비율 연습을 따로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불철주야 작업 끝에 수요일쯤이 되니까 짠! 스케치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전날 작업한 스케치를 다시 훑어보니 역시 전신 비율이 좀 아쉽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신 비율을 한번 수정한 다음 선화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뒤에는 정말 작업밖에 없습니다. 정말 작업만 해요. 계속 작업만 해서요. 다 편집했습니다. 선화 작업을 마친 뒤에는 근처 카페에 가서 원고의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에 선화를 얹으면서 클리핑 마스크 할 색도 부었어요. 이때 문제가 있는 컷들에 대해서만 빨간색으로 색을 부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번 작업을 해보니까 요령이 생긴 것도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인물 작업 진행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지망생 망생탈출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도 인물 선화 작업 기록입니다. 지난번에는 작업 영상을 모두 생략했지만 이번에는 다 살려두었어요. 아주 긴 브이로그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캐릭터 배치 먼저 해보았거든요. 이쪽이 남자 캐릭터 메인 주인공이고 이쪽이 굳이 따지면 여자 주인공인데요. 분량 차이가 엄청납니다. 남자 캐릭터 작업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왜 작업을 해도 끝이 없는가 하면서 되게 힘들게 작업했는데 여자 캐릭터는 그거에 비하면 되게 적네요. 물론 그려야 하는 7캐릭터 중에서 그나마 분량이 적은 편에 속하는 것도 맞습니다. 1화에선 많이 안 나와요. 세어보면 스무 컷이 안 되네요. 그래서 20장이 안 되는 캐릭터이니 조금만 더 작업하고 오늘 피곤하니까 잘게요. 안녕. 이렇게 말하고 3D 인형 배치 정도는 하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형 배치를 시작했는데요. 이거 사용하기가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아주 살짝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툴이랑 이 3D 인형 툴이랑 좀 달라서 애먹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건가요?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 시작입니다. 지금 영상 속 작업은 공책 스케치를 디지털 스케치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 과정에서 저만 알아볼 수 있던 그림이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제가 지난번 작업으로 깨달은 게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3D를 활용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직접 자료를 찾고 그리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요. 아직까지 저는 3D를 쓰는 게 노력 대비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며 유튜브 푸사를 바꿔봤습니다. 사실 이 푸사가 유튜브 기본 이미지 그런 푸사거든요. 뭐 특별하게 할 푸사도 없고 해서 이걸로 했는데 이 푸사로 악플 다시는 분을 우연히 보게 돼버려서 저는 푸사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 낙서 중에서 고를 건데 바꿔야겠다. 이거 하니까 너무 배경이 심심하네요, 이거. 얘가 제일 좋네. 저렇게 결정하고 나서도
보다 보니 별로인 것 같아서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정했어요. 채널 사진을 연구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 했습니다. 스케치를 마친 후에는 원고에 옮겨 선화 작업을 준비해줍니다. 이것도 지난 작업에서 깨달은 건데 시트지에서 선화까지 하고 옮기는 것보다 스케치 단계에서 옮기고 원고에서 선화 작업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 하는데 시간 쓰긴 아까운 엑스트라들을 챗 GPT랑 제미나이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GPT가 프롬프트를 써줘서 이걸 바로 제미나이로 옮겨서 결과물을 받아봤는데요. 뭔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수정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거 감정을 넣으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내서 이렇게 내준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뭔가요? GPT는 저승사자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해골을 줬더라고요. 제미나이는 만들어줬는데 웬 해골을 쓰고 있어서 삿갓을 다시 주문해 봅니다. 저승사자 만들어 달랬더니 자꾸 해골 만드는 저 GPT. 그리고 이쪽은 내가 삿갓 씌워달랬는데 이 해골은 얘 어디 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GPT 커플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거 남자 여자는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이거 둘 다 치마를 입은 거 아닌가요? 자세히 봐도 치마인데. 근데 삿갓은 왜 둘 다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냥 제가 만들기로 합니다. 그냥 레퍼런스 조사하고 제가 만드는 게 낫겠더라고요. 딱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였던 것 같아요. 받은 자료까지 정리해서 엑스트라 시트지, 나머지 캐릭터 시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선화 작업 시작이에요.
이렇게 콘티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5캐릭터가 남았네요. 심지어 여자 캐릭터는 사실 분량이 1화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어서 빨리 끝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짓고 다음 작업 좀 쉰 후에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은 심지어 12시네요. 원래 오늘은 콘티 작업을 진행했어야 하는 날입니다. 최소한 엑스트라들은 작업하는 게 최소한의 작업이었는데요. 저의 컴퓨터가 죽었습니다. 용량이 지금 쓸 수 있는 용량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이건 지난주 콘티 작업 영상 때문인데요. 아마 그 영상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올린 콘티 영상이 20분 정도 되는 분량이었지만 실제 촬영본은 26시간이었어요. 모든 파일을 맥북으로 옮기고 작업을 하는 것도 좀 버거웠거든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제 컴퓨터가 지금 죽었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 지금 이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여기 옆에 있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맥북에는 없고요. 여기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어서 이 맥북에서 불러 오려면 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맥북의 용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껍데기일 뿐인 거죠. 이거 안 열려요, 다.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안 열려요. 이거 그냥 껍데기만 있어요. 껍데기는 갈아.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작업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열릴 거예요. 이제 많이 다운을 받아서 열릴 텐데 다 다운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이 옆에 타블렛도 연결을 못해서 연결하면 어떻게 뭐가 상황이 바뀔지 감도 오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기 위해서 SSD를 샀어요. 이 SSD에 제 마음이 다 담아질까요? 오늘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토요일부터 작업하고 있는데 무려 토, 일, 월, 화, 수, 목 지금 6일을 곧 있으면 일주일을 풀로 작업을 못하는 게 너무나 치명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캡처해놔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고민하다가 배경 작업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배경을 원래는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배경을 제가 그리니까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케치업 파일을 좀 활용해봐야겠다 해서 스케치업 파일을 몇 개 구매했습니다. 근데 스케치업 파일만 있고 저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어차피 나는 이걸 추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이 선만 딸 거야 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여기 스케치업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한번 쓰고 있었는데요. 여기서의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과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추출하고 싶은 장면은 뭐냐면요. 여기 한 장면이에요. 이 좌석이 다 필요하지도 않고요. 저는 요 좌석 하나만 필요해요. 근데 이 좌석 하나는 이미 캡처를 해뒀어요. 자, 문제는 이게 여기서도 본 게 필요하지만 반대쪽에서 본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 반대쪽에 있는 거 필요하니까 돌려 반대쪽에 있는 걸로 돌려.
무엇을 제가 불편해하는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지금 제가 원하는 구도는 딱 요 구도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구도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벽이 없어야 돼. 이 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내부에 있는 선을 모두 다 보면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선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최대한 잘 잡았는데 여전히 밑에가 궁금하죠. 조금만 내리면 벽 되고, 그래서 벽 레이어 끄고 싶은데 레이어 못 끄고,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첫 번째 방법은 이게 뭐야? 코리안 없나? 있다, 코리안.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면 스케치업 파일을 스케치업 없이 열 수 있나요? 이런 걸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중 첫 번째가 이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은 스케치업 파일을 바로 로딩할 수 없어서 한번 바꿔야 돼요. OBJ라는 형식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기능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끌 수 있어요. 제가 눈에 걸리는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마음껏 끌 수 있답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 일단 의자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의자도 날아가고 색도 날아가 버려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제가 원하는 배경의 모습이 아니죠. 그 다음으로 보고 있었던 게 바로 요 스냅툰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냅툰이라는 프로그램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스냅툰의 좀 불편한 점이라면 스케치업 뷰어랑 비슷한데 레이어를 편하게 껐다 켰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벽 같은 거를 없애려고 하면 저의 이 무지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Z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냅툰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원하는 레이어만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불러오는 것 외에도 작업을 하면서 뭔가 지우게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잠깐 끄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반영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구도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건 좋네요. 이 구도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나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배경 넣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언제 다 넣어? 드디어 컴퓨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잘 하던 중에 제가 노트북에 커피를 쏟는 바람에
그만 노트북이 침수됐습니다. 노트북에 커피를 쏟자마자 든 생각이 데이터 걱정이었어요. 이거 데이터 어떡하지? 해서 백업을 빠르게 시도했는데요. 마침 SSD를 사놔서 백업을 마치고 서비스 센터에 갈 수 있었어요. 이게 참 유튜브 때문에 산 SSD인데 이렇게 쓰니까 참 묘하네요. 덕분에 데이터 손실 없이 잘 서비스를 받고 왔고요. 참 다사다난했던 7월이었네요. 이제 컴퓨터도 잘 고쳤고 유튜브 영상도 마무리 지었고 방 정리만 하고 다시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지망생 망생탈출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적당히 지냈어요. 사실은 그림을 거의 못 그려서 지금 영상을 올릴 게 없어서 그림 그릴 게 있을 때 잘 모아서 그동안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풀고 싶었는데 그냥 왜 그림을 못 그리게 됐는지 그리고 그림 못 그린 김에 좀 풀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겠다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웹툰 작가 지망생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웹툰 작가 지망생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100명의 웹툰 작가 지망생이 있으면 100가지의 생존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웹툰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아직 안 버리고 있는 저의 경우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저는 지금은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중학생 아이들에게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가끔 편지도 써줍니다. 웹툰 작가 지망생이지만 좀 꿈은 여유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 지망생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라고 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투잡을 뛰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분은 어떤 기술 하나를 빠르게 익히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 그런 배경에 대한 기술을 빨리 습득하신 다음에 그런 거 어시스트를 하시면서 웹툰 작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제 웹툰 작가 지망생 다른 분들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회사 하시고 그런 퇴직금 같은 걸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투잡하면서 웹툰 작가 지망하는 게 좀 흔한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월, 9월 두 달의 시간 동안에 웹툰 작업이 왜 없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학이었고요. 여름방학 때 예습 나가야 돼서 그거 좀 수업 준비하느라 조금 힘들었고 그거 외에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면 뭐 찾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때 그거 수업 준비하느라 못했다. 그리고 9월 영상이 없는 이유는 그런 거죠.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난 학교가 있어요. 10월 22일 날 중간고사 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아직 안 끝난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추석 연휴 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시험 대비 해주느라 제 일을 못했네요. 개인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에서 좀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림보다는 건강을 먼저 챙기느라 좀 그림을 소홀히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림 그릴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하자, 그림 그릴 시간에 뭐를 하자 이렇게 돼서 그림을 못 그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안정화가 됐고 이번에 느낀 건데 그림이라는 건 참 수고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잠깐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잠깐 신경을 안 쓰면 그림을 안 그리게 되고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리다 보니까 만화 어떻게 그리는 거더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그리는 감도 잡고 지금은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분께서 유튜브 댓글에 뭔가 피드백 같은 거를 올려셨던 적이 있거든요. 연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뭐 이것저것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제가 깜냥이 될 때 조언 주신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남겼던 것 같아요. 뭐 그 댓글도 있기도 했고 뭐 오랜만에 만화 그리는 과외 받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감도 다시 찾고 있고 건강도 좀 되찾아 가고 있고 학원 일정도 서서히 좀 여유로운 시기가 오고 있어요. 기말고사는 보통 12월쯤에 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다음 영상은 만화 그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지망생 망생탈출입니다. 영상 편집을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작업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미룬 것 같은데요. 여름은 원래 제게 그런 계절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도 다 여름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된 김에 그간 작업한 영상들을 배경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한 해의 작업 패턴이 있는데요. 연초에는 열정적으로 그리다가 7월에서 8월쯤에 그 흐름이 한번 깨집니다. 그 후로 계속 그림을 안 그리다가 연말에 다시 그림 도구들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연초에 열심히 그리고 또 7, 8월쯤에 그 흐름이 깨지고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여름만 되면 그림 그리는 걸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사실 그림뿐만 아니라 진득하게 앉아서 하는 모든 일을 어려워해요. 여름에는 재밌는 게 넘쳐나고 집에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부작 놀러 다니다 보면 그림의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이 뭔 개소! 그것과 별개로 7월이나 8월쯤에 꼭 이전의 삶의 패턴을 깨는 일이 생겨요. 올해는 그림을 꾸준하게 그리나 싶었는데 7월에 노트북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작업을 못했고 그때 이후로 좀 그림 그리는 걸 멀리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이 매년 초여름쯤에 꼭 생긴답니다. 그래도 올해는 예년과 달랐던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25년 연초로 돌아가게 되어 한 해의 계획을 쭉 세워보면서 딱 7월 달력을 보는데 올 여름에도 그림을 까맣게 잊은 채로 놀고 있을 제가 보이는 거예요. 올해 저는 좀 만화에 몰입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던지라 저를 좀 통제할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좀 압박감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가장 센 압박감은 연재겠죠. 그래서 연재를 시도해 봤는데 꾸준하게 만화를 올리는 게 아직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장 그림이라도 그리려다가 한 일주일 정도 했나? 저는 만화가 그리고 싶은 건데 그림 한두 장 그리는 데에서 만족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그만뒀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되 웹툰 작가라는 꿈에 도움이 되는 작업을 고민하다가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것에 관심이 갔고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됐네요. 7월과 8월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저는 그때의 결정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와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여름에는 그림을 꾸준하게 그린 편이었어요. 일단 만화 작업하는 영상을 올려야 한다는 걸 계속 의식했고 늘 만화를 그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어요. 도무지 혼자서는 만화를 그릴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웹툰 콘티 과외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도 받고 있답니다. 매주 만화 콘티를 그리는 숙제를 받는데 숙제를 해내다 보니 이제는 콘티 그릴 때 부담감이 훨씬 줄었네요. 무엇보다 제일 큰 성장은 작년 그림들을 보며 느끼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작업물들을 보면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보여요. 그때보다 성장했다는 게 체감돼서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올 한 해 제 그림과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지금 작별 인사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 영상이 절대 마지막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일지를 공유하는 영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드리면요. 일단 저는 겨울이 되면 몰입력이 좋아지는 스타일이에요. 내면에 좀 집중하는 시즌이거든요. 이번 겨울에는 좀 그럴싸한 단편 만화들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40컷 정도 콘티는 거뜬하게 그려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단편 한두 개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함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원래 이 유튜브 채널의 목적이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위함 플러스 기록용이었는데요. 어딘가에 게시함으로써 누군가가 그 콘텐츠를 보게 되고 그분께서 어떤 흔적을 남기면 저도 그 흔적을 보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봐주시는 분들,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남기고 싶었는데 채널을 연 지 1년이 되기 전에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으로 남겨보려 합니다. 만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니 제 나름 즐기면서 이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지망생 망생탈출입니다. 저는 요즘 웹툰 콘티 과외를 받고 있는데요. 그때 자주 듣는 피드백 중 하나가 이 캐릭터의 표정이 지금 무슨 표정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라는 말입니다. 그림 표정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거나 의도하는 상황과 표정이 조화롭지 못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사실 제 캐릭터들은 대부분 무표정이에요. 표정을 그리더라도 기쁨, 슬픔, 분노 정도를 묘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정별로 다양한 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감정당 표정이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세기도 표정만으로 구분 짓는 게 다소 어렵고요. 슬픈데 웃고 있고 울면서 화내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 묘사 역시 미숙한 편이에요. 제 생각에 캐릭터가 무표정일 때 내면의 복잡함이 가장 잘 표현된다고 생각해서 자주 그렇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치만 할 줄 알지만 안 하는 것과 할 줄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정 피드백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기도 해서 이번 브이로그는 표정 연습 기록입니다. 요즘 그림 그릴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습관도 좀 확실히 잡을 겸 가볍게 계획을 잡아봤어요. 하루에 딱 4컷만 그리기인데요. 참고한 이미지는 이겁니다. 표정 그림을 서칭했을 때 상단에 뜬 이미지로 골랐어요. 일단 첫째 날은 열심히 그려줬습니다. 근데 첫째 날은 뒤에 일정이 있어서 마지막 그림은 거의 날리다시피 마무리를 했었네요. 저희 야심찬 계획이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다른 일 처리하다 보면 그림 그리는 걸 미루게 되더라고요. 결국 둘째 날은 못 그렸지만 다시 마음 잡고 첫날이라는 생각으로 표정 연습을 시작합니다. 하다 보니 또 비슷하게 그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닮아가는 두 표정을 비교해 보면서 눈썹의 기울기, 입꼬리의 미세한 차이, 효과선 등을 활용해 최대한 다르게 표현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목표했던 24개의 표정을 전부 완성했습니다. 이게 콘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피드백을 받고 그걸 메우는 과정이 비유하자면 기초 체력을 쌓는 느낌이에요. 분명 어떤 수련을 했지만 작업물에서는 바로 티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어디선가 빛을 보겠죠. 아마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까지는 이렇게 피드백 보완하는 과정을 담을 것 같아요. 타인의 눈에 부족하다고 피드백 받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하고 이후에 제 개인 작업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과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지망생 영생탈출입니다. 오늘은 컷 크기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콘티 피드백을 받을 때 컷 크기를 다양하게 사용해보세요 라는 말을 한 번씩 듣는데요. 막상 작업하다 보면 다양한 컷 크기라는 말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막막함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만화 볼 때 컷 자체를 의식하면서 보시나요? 사실 저는 평소에 컷을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었어요. 내용에 집중하느라 컷을 신경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컷들은 주로 연출이 강렬했던 장면들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안나라 수마나라의 예고편이나 목욕의 신 1화처럼 압도적인 연출이 나올 때 혹은 출판 만화에서 2페이지를 꽉 채운 컷을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존재감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그려보니까 컷 크기를 조절하는 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강렬한 컷들이 기억에 주로 남아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모든 컷을 다 강렬하게 그리려는 습관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억울한 면도 있어요. 저 원래는 작은 컷을 꽤 자주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전 선생님께서 작은 컷은 효율이 떨어지니 웬만하면 컷은 크게 쓰는 게 좋다라고 조언 주셔서 작은 컷은 곧 비효율적이라는 공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수업에서는 오히려 컷이 너무 다 커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거죠. 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내가 재미있게 본 만화들은 컷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직접 분석해 보기로 한 거죠. 일단은 워밍업으로 제가 좋아하는 출판 만화책을 펼쳐서 그대로 따라 그려봤어요.
직접 옮겨보니 컷 크기도 구도도 생각보다 훨씬 역동적이더라고요. 다만 출판 만화의 연출을 세로 스크롤 방식인 웹툰에 그대로 가져오기엔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작품을 분석할지 고민하다가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캐냠 작가님의 속아주고 싶어 라는 작품을 참고하기로 했어요. 현재 시각 새벽 3시 22분, 23분입니다. 갔다 와서 했어야 됐는데 잠깐 딴짓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도 오늘 다 끝내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오늘 다 맞춰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다 보니 재밌는 점이 보였는데요. 이 속아주고 싶어 라는 작품은 로맨스물인데 로맨스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을 보다 보면 남자 주인공 된통 당해봐라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컷을 분석해보니 작가님께서 의도적으로 독자가 남주인공에게 너무 깊이 몰입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연출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분석하면서 혼자 여기서 컷을 좀 더 키워주셨더라면, 여기서 이 구도를 그려주셨더라면 더 설렜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제 자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뭔가 연출의 의도가 있구나 하고요. 저는 설레는 연출을 하고 싶어 하는지라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보면서 설렜던 작품 청춘 블라썸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작품을 분석하고 보니 작가님마다 선호하는 컷 크기와 고유의 연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제야 콘티 수업에서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셨던 컷의 다양성 그리고 가독성이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분석하며 배운 것들을 제 작업에 녹여보려 합니다. 조금 더 읽기 편하고 보면서 같이 설렐 수 있는 그런 만화를 그리고 싶네요. 오늘이 12월 26일인데요. 연휴 사이에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청춘 블라썸까지 분석을 하고 나니까 캐년 작가님께서 사용하시는 설레는 연출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작품 가짜 동맹을 찾아봤거든요. 5일 만에 정주행을 끝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희생적이고 아주 매력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제아라는 이름,
네. 제가 만든 캐릭터 이름도 제아인데 의도가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추측일 뿐이지만요.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직 분석까지는 못했고 지금은 여운을 즐기고 있습니다. 좀 진정이 되면 이 작품도 제대로 분석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인생 로맨스 웹툰이나 연출이 기억에 남는 작품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제 취향에 딱 맞는 작품을 언제나 찾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